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셀프연금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셀프연금은 은퇴 후에 셀프로 연금처럼 찾았을 장기투자 자금과 포트폴리오를 말하는데요. ETF로 자산 배분해서 장기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말하고, 셀프연금은 개인연금과 장기투자 두 가지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고요. 셀프연금의 수익금으로 은퇴 후에 생활비를 대체할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연금의 목표 CAGR 평균 연수익률은 10%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은퇴 시점에 연간 생활비 6천만 원을 대체하는 게 목표고요. 은퇴 시에 목표 자금이 6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목표 자금을 달성하게 되면 연간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셀프연금의 포트폴리오 개요를 살펴보면, 셀프연금은 원래는 세 가지 계좌로 되어 있었어요. 개인연금 계좌, 장기투자 계좌, KRX 금계좌로 되어 있었는데, KRX 금을 2달 전에 전량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지만, 셀프연금 투자일지에서는 제외를 시켜서 이제는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 계좌 두 가지로만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 계좌는 주식과 채권, 현금으로 자산 배분된 독립된 계좌고요. 각각 자산 배분돼서 완결이 되어 있는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셀프연금의 수익률 2021년 4월달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서부터 기준점을 잡고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 계좌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여기 투자원금은 적립식 투자원금이라 실제 투자금은 좀 더 많고요. 개인연금 계좌는 투자원금이 3,200만원, 투자손익이 346만원 해서 투자수익률은 10.8% 기록 중이고, 장기투자 계좌는 투자원금이 3,438만원, 투자수익은 616만원으로 투자수익률 17.9% 기록 중이고요. 두 개를 합친 셀프연금의 투자원금은 6,642만원인데 투자손익은 963만원이라 투자수익률은 14.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달 일지에 비해서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 같고요. 셀프연금의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누적하는 기록이고, 여기가 2020년 1월 그리고 현재 기록이고요. 초록색이 개인연금, 파란색이 장기투자자금, 그리고 노란색이 KRX 금이었는데, KRX 금은 잘 하다가 2달 전에 전량 매도해서 이제는 없어지게 됐고, KRX 금 없이 두 가지 개인연금과 장기투자로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1년 4월일지 2021년 5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요. 투자 원금은 8,614만원 적립을 했고, 전달 대비 284만원을 적립을 했네요. 개인연금 계좌는 34만원씩 적립하는데, 장기투자 계좌는 150에서 200만원씩 월 적립을 하거든요. 저번 달에는 장기투자 계좌에 적립금이 조금 많았던 것 같네요. 투자 수익은 964만원으로 전달 대비 수익률이 235만원 한 달 사이에 늘어났고, 총 자산은 9,578만원으로 전달 대비 520만원이 늘어났고요. 누적 투자 수익률은 14.51% 기록 중인데,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이니까 투자 일수는 누적으로 16개월 차에 14.51% 기록 중이고, 월 1%에 약간 못 미치는 투자 수익률 누적해서 거두고 있고요. 셀프연금은 총 자산을 6억 만드는 게 목표니까 남은 목표는 5억 400만원이 남았고, 달성률은 현재 15% 정도 달성하고 있어요. 은퇴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투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살펴보면 2021년 1월 달에는 60%에서 시작을 해서 최대 목표는 65%까지 생각했는데,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테이퍼링을 하는 순간에는 70% 근처까지도 위험자산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올해 안에 일단 목표는 최대치는 70으로 올려봤어요. 원래 65였는데 아직까지는 65% 유지하고 있고, 2021년 4월에는 위험자산 65%, 안전자산 35% 유지 중이고, 전달 대비 변한 게 없어요. 이번 달에는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고요. 안전자산은 채권과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포트폴리오의 종목 비중을 살펴보면, 전달 대비 종목도 다 같고 비중도 변화가 없거든요. 종목은 국내 ETF가 4가지 하고 있고, 국내 지수 타이거 200, 국내 배당으로
코덱스 배당 성장, 국내 ESG로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국내 지수로 타이거 탑10에서 4등분해서 5% 단위로 가지고 있는데, 리밸런싱은 똑같이 했을 건데 그 사이에 2주가 지났는데 좀 하락한 ETF들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오른 것들은 상승한 ETF들인데, 지금 보면 리밸런싱하고 미국 주식에서 배당주나 리츠 위주로는 좀 상승을 한 것 같고, 국내 주식에서는 타이거 탑10 같은 ETF가 하락을 했던 것 같네요.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종목을 확인하는 수준이라서 저도 지금 일지 쓰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세를 보게 됐는데요. 미국 ETF들은 미국 지수 ETF S&P 500과 나스닥 하고 있고, 미국 ESG ETF도 하고 있고요. 섹터 ETF로는 기술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를 반반으로 나눠서 합쳐서 5%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ETF는 비중이 좀 더 많아서 15% 정도 합쳐서 하고 있고, 리츠 ETF는 7.5% 정도 하고 있고, 아까 안전자산이 35% 유지한다 했죠. TLT가 25%, 현금이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종목별로는 가장 많은 게 TLT이긴 하죠. 그리고 현금, 그 다음에는 VNQ, 주식들은 거의 5% 정도로 분할해서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주식과 리츠를 다 합치면 65% 정도 비중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국내 ETF는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4월에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ETF 중에서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LG ETF는 2주를 사서 총 55주 보유 중이고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M ETF는 19주로 동일하고, 미국 ESG 리더스 ETF인 SUSL은 한 주를 더 사서 37주 보유 중이고요. S&P 500 기술 섹터 ETF인 XLK는 9주로 동일하고, S&P 500 헬스케어 섹터 ETF인 XLV는 11주로 동일하고요. 분기 배당 성장 ETF SCHD는 한 주를 더 사서 36주 보유 중, 월배당 고배당 ETF SPHD는 2주를 더 사서 61주 보유 중, 분기 배당 ETF인 HDV는 2주를 더 사서 28주 보유 중이고요. 미국 리츠 ETF VNQ는 2주를 더 사서 4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LT는 4주를 더 사서 92주를 보유하고 있고, 아마 비중은 똑같았지만 TLT의 가격이 하락해서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하게 된 것 같아요. 국내 ETF는 거의 사고 판 게 없는데, 국내 지수형 ETF 타이거 200 ETF는 68주로 동일하고, 국내 지수형 ETF 타이거 탑10 ETF는 한 주를 더 사서 192주 보유 중, 국내 ESG 리더스 ETF인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ETF는 한 주를 이익 실현해서 235주 보유 중이고요. 코덱스 배당 성장 ETF는 한 주를 팔아서 190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전단과 같고, 주로 미국 배당과 리츠를 매수하게 됐고, 채권 ETF도 일부 매수하게 됐는데, 거의 큰 변동 없이 비중에 맞춰서 조금씩 한두 주씩만 매매한 게 이번 달의 특징이고, 이번 달에 수익률이 좀 올랐잖아요. 전체 수익금이 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익 실현한 것도 많이 없고, 일부 매수를 하게 된 게 특징이고, 아마 이번 달에 적립액이 좀 많아서 이익 실현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셀프연금 투자일지 4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5월 영상으로, 이번 리밸런싱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